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조치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후폭풍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쪽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환율 시장 쪽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시장 끝나면서부터 유럽 시장 개장되고 이제 미국 시장 개장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율 시장 쪽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애프터쇼크 후폭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내렸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 관세 조치의 대상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는 환율 쪽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식의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 결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환율 시장만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채권 시장하고 금리 문제하고 좀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하고 또 연결하고 성장하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우려돼 왔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중장기적인 전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푸른색 선이 금리거든요. 이걸 금리만으로 한번 표시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점이 4%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금리를 볼 때 패턴 분석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게 헤드앤숄더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4% 이하까지 오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물량, 남은 물량 이익 실현하고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저는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실전 전략도 중요하지만 금리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국채 시장뿐만이 아니라 환율 시장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엔달러하고는 동행합니다. 이 10년물 국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가. 엔달러 시세 이 그래프는 어제 시세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고 지금 아시아장 마감하면서 이게 쭉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로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요 레벨이 아시아 시장 마감된 그 레벨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적 논리로 따져봤을 때는 과연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 강세로 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본 거는 분봉이고요. 지금 이거는 일봉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흐름이고 만약에 펀더멘탈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달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계속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금리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그 금리가 하락하는 그 배경에는 경기 흐름으로 인해서 페드의 기준금리 전망도 올해의 예상보다 좀 더 인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거는 예전에도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나타났었던 흐름, 특히 어제 조치 때문에 변한 게 7월 FOMC 회의 금리 전망이 크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7월까지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게 유지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어제로 이제 2번 금리 인하하는 게 확률이 4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올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6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또 9월 넘어가면서 10월 정도께 한 번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100bp 페더럴 펀드 레이트 1%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425에서 450이니까 325에서 350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년물을 놓고 봤을 때 3.25에서 3.5가 저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4% 이하 금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 전망으로 놓고 보면 2022년 후반기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2026년 전반기에 통화정책상의 금리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 다음부터는 전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하기보다는 지금보다 100bp 낮은 325에서 350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금리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 시세이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게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3.25에서 3.5 여기가 바닥이라고 본다면은 금리는 이 정도 기에서부터 낙폭이 둔화돼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전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상반기 이미 절반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서 뭐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전망해 보면 그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채권 투자 전략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채권 투자 전략도 투자 전략이지만 환율 쪽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금리와 엔달러 흐름 이런 쪽도 봐야 되겠는데, 환율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단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펀더멘탈적 논리로 한번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예상하고 다르게 달러 약세가 나타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초반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났었고, 여기 선거 결과 나왔을 때요. 작년 11월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꺾이고 있는 이 모습은 3월에 첫 번째 관세 조치가 나왔을 때 그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번에 또 조치가 나타나면서 더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환율 변화가 미국의 경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하고 좀 상대평가를 했을 때 미국의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번의 흐름은 그거하고 또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성장이 강했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미국이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상대 국가가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는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 과거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독일하고 비교한 그 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가 이 관세 정책 때문에 펀더멘탈 논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의 성장성이 좋았고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향후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세 정책이 예상을 넘어섰고, 또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변덕스러워 보이는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요. 그렇게 개개별로 국가별로 관세를 틀리게 매길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느냐, 타당한 계산이냐, 그것에 대한 의문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덕스럽고 갑작스러운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현대자동차처럼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그거보다도 기업 투자 자체가 망설여지는, 기업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아시아 쪽하고 남미 쪽에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 쪽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토요타나 현대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것이고, 계속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동차 산업을 건설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처럼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됐고, 남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오히려 남미처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고 환율에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세로요. 금리도 그렇고 펀더멘탈 논리에 있어서도 달러 약세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장이 예상했었던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과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고요. 그런데 시장의 전망,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전망 자체도 약간 너무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정책 흐름도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내려올 필요도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이 레벨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달러 강세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관세 정책 이전에 봤었던 그 달러 인덱스 흐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이 레벨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폴리마켓을 봤을 때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 미팅하고 다음에 만날 때 정장을 입을 것인가 그 확률이 어제 확 뛰었습니다. 요전에 만날 때 확률 올라가다가 백악관에서 쌈박질하고 뚝 떨어지고서 계속 아래쪽에 있다가 어제 그 확률이 급등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환율 흐름이 단순히 경제 흐름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변화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제가 이번 주말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보고요.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어제 2만 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18,800까지 빠졌습니다. 1200포인트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루도 아니고 우리 새벽 시간 10분 사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동성을 과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실전 전략에서 그걸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포지션만 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롱이건 숏이건. 제가 봤을 때는 환율 시장 놓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이 재현될 수 있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 폭발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환율 시장 쪽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세 정책이 나왔다 해서 재료 노출로 볼 그럴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충격이 그나마 예전 저점하고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지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국채 입찰 있죠? 그때까지는 환율 시장도 보면서 보수적인 시각 유지할 필요 있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지션을 새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관점이 틀리겠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변동성 폭발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좀 주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 조금 더 살펴보고 이번 주말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일요일 약간 늦은 시각에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